혹시 사람들이 와인을 마실 때 와인잔을 돌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행동을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스월링은 잠들어 있는 와인을 깨워서 와인 본연의 맛과 향을 잘 표현하게 합니다. 스월링을 하면 와인의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와인이 산소와 충분히 접촉하여 산화 반응으로 인해 와인의 쓴맛이 약화되고 와인의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 와인의 향이 잘 느껴지게 합니다. 스월링 시 와인잔의 내부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와인 방울이 신기한 형태로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와인의 눈물 혹은 마랑고니 효과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공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제임스 톰슨이 1855년에 발표한 본인의 논문에서 이러한 현상을 학계에 보고했고, 이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마랑고니가 1865년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현상을 물리적으로 규명하여 마랑고니 효과라는 명칭이 지어졌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마랑고니 효과의 원인은 액체의 변화하는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와인의 구성 요소를 화학적으로 따져보면 와인은 물과 에탄올, 그리고 기타 불순물이 잘 섞여 있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입니다. 물과 에탄올은 모두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 내부의 분자들이 서로를 잡아당깁니다. 극성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극성을 띠는 액체 분자들을 구체로 나타내었습니다. 액체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면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액체 내부의 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변에 있는 분자들이 서로를 잡아당깁니다. 반면 액체 표면의 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분자들은 액체 내부의 분자들보다 주위에서 자신을 잡아당겨줄 같은 극성 분자들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의 표면적을 최소화시켜 안정해지려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표면 장력입니다. 둥글게 맺힌 물방울과 물 표면을 떠다니는 소금쟁이가 표면 장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랑고니 효과의 발생 과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와인을 따른 와인잔을 스월링하면 유리 표면과 와인 사이의 부착력으로 인해 와인잔 내부 벽에 얇은 와인 막이 생기는데, 3원, 대기압하에서 에탄올은 물보다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와인 막에서 물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물과 에탄올이 서로 다른 속도의 증발 작용으로 인해 와인 막 내 물과 에탄올의 비율이 바뀌면 와인 막의 표면 장력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물은 에탄올보다 표면 장력이 3배 이상 더 강한데, 에탄올의 활발한 증발로 인해 물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와인막의 표면 장력 또한 강해져서 와인잔 내부벽에 코팅된 와인막이 응집하게 됩니다. 결국 와인잔 내부벽에 물방울이 맺히고 무거워진 물방울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와인의 눈물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와인이 우는 것은 아닙니다. 마랑고니 효과로 나타나는 와인의 눈물을 보려면 에탄올이 잘 증발되어 와인막의 농도 변화에 의한 표면 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높은 알코올 도수의 와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거운 레드 와인은 14에서 15%, 가벼운 레드 와인은 12에서 13%, 화이트 와인이 11에서 13%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는데, 와인이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보통 14% 이상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와인을 스월링해야 합니다. 즉, 풀바디 레드 와인처럼 와인이 무겁고 드라이할수록 눈물을 잘 흘립니다. 소믈리에들은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와인을 마시지 않고도 와인의 향을 맡고 와인의 색과 눈물을 보며 와인을 만든 포도 품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한 화이트 와인이나 라이트 바디 레드 와인을 마시면서 마랑고니 효과를 관찰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풀바디 레드 와인을 마실 때 와인의 표면 장력 변화로 나타나는 마랑고니 효과를 유심히 관찰하여 훌륭한 미식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